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까. 강요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는 거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미국의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의 모기지율에 대해 가지고 이 CNN 뉴스에서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뉴스에 올려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계속 어마무시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베이비 스텝으로만 올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최근 1년 새에 어마무시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기지율도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 이 모기지율이 미국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때는 7%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고, 지금은 6%대로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난장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또 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라고 하면서 과연 이 미국의 이 모기지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이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이제 5%대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고 5%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만 이제 한 번만 더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도 연말쯤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모기지율이 어느 정도 이 스테빌라이즈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한 5%대로 모기지율이 내려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가지고 무슨 대결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런 대결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빼놓고서는 이제는 우리가 현대 사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가능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해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이 인터넷망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해저 케이블을 또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권을 따내려고 계속 이렇게 또 붙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이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서방 세계, 특히 미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술을 배웠다라기보다 훔쳤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중국에다가 지은 다음에 중국에서 이 수많은 기술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미국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미국이랑 이 서방 세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국은 러시아랑 지금 손잡고 있죠. 그것이 굉장히 짜증나죠.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캐나다 총리랑 만나가지고 어그리멘트를 이렇게 또 맺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그렇게 많이 이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사일룸, 그러니까 난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넘어갔거든요. 특히 이 남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서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제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나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져 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한 4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남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전 시대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대략 한 4,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대략 한 10배 정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 캐나다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네, 문제점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캐나다 총리랑 네,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제 뭐 제대로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방안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잘 얘기가 끝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에서 친이란 세력이 미국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시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미국인 워커라고 합니다. 미국 컨트랙터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 친이란 세력이 시리아에서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란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날려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격을 해가지고 한 명의 US 워커, US 컨트랙터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 5명의 미군이 다쳤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컨트랙터가 또 다쳤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한 명의 미국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전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습을 해가지고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친이란 세력을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제 또 퍼부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에서도 이 미군에서 전투기를 이렇게 출격을 시켜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이 친이란 세력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 버밍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LA에서는 이 교육부에서 계속해가지고 3일 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업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급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려줬다고 하고요. 노조가 원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려줬다고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3일 동안의 파업이 멈추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학교가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뭐 투혼가란가 거기 마을에 있는 어느 한 가게가 털렸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가 컬렉티블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같은 이런 컬렉티블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이 가게가 차량이 이렇게 돌진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차량이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이 가게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이 컬렉티블 카드들 100만 달러어치를 훔쳐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은 세계 곳곳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썩을 놈들이 아닌가. 제발 좀 이런 도둑놈들은 빨리 잡혀가지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네요. 오늘 또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미국의 은행 위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은행 위기가 다시 아직은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은행에 대한 불안 위기가 다시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하락세로 또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의 이 도이치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른다고 하면은 두츠 뱅크 여기에서 지금 좀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도이치 은행에 대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 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이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은행 위기가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은행들이 이런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들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방면으로 유럽에서도 이 은행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도이치은행이 엄청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보시더라도 지금 독일 은행이 지금 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주식 시장까지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은퇴 자금 이제 100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100만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있는데, 이 통계치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보통 이렇게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은퇴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401k나 무슨 IRA나 그런 곳에 은퇴 자금들을 본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4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에는 훨씬 더 못 미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느 정도 한 1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은퇴를 했었을 때 좀 이렇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은퇴를 할 수가 있는데, 100만 달러에서 훨씬 못 미친 4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40만 달러도 굉장히 또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통계치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미국의 중소은행들에 대한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 중소은행에서 이 예치금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 대형은행으로 아직도 계속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JP 몰건에 따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500 빌리언 달러, 500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 돈으로 이렇게 또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한 72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SVB 사태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가 대략 한 2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2주 동안에 500 빌리언 달러가 이렇게 조그만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중소은행들에서 CEO들이 나와가지고 고객들한테 계속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은행은 안전하다. 제발 예치금 좀 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진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큰 은행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국가에서 이 예치금들을 이제 100% 모두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옐런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부터 어제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꼬꾸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다시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또 말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정부는 모든 예치금들을 보호를 할 그런 채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해요. 이 옐런 재무장관 말하는 게 정말 생각 좀 하고 한 번만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번복을 계속하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너무나 출렁거리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또 말을 또 번복을 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어제는 또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이 도이치은행이나 뭐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아직도 위기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또 주식시장이 또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이 병사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앰퓨티, 이 절단을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폭탄 같은 것들이 계속 터지고, 지뢰밭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발 절단, 팔 절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당근 일어나는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이렇게 또 알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푸틴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팔다리를 자르게 이렇게 또 만드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푸틴 먼저 팔다리 모두 다 좀 잘라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조금 이제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난 지는 1년하고도 29일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 중국이 러시아를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국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웬만하면은 도와주지 말아라. 도와주면은 너네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이 경제 위기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런데 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다시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이런 식료품들 가격 폭등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무역 같은 것들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금리를 올리고, 특히 미국에서 금리 엄청나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은행 위기 사태까지 이렇게 온 건데, 모든 것은 푸틴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 푸틴이 악의 축이 아닌가, 전 세계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푸틴을 지금 친구랍시고, 이 시진핑이 가가지고 이렇게 쎄쎄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진짜 갸 짜증 나고요. 둘 다 빨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힘든 상황을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가 최근 들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트모스페리क 리버라고 해가지고,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대기의 강이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뿌려댔는데,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툴라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툴라레라는 곳은 원래는 좀 비도 많이 내리지도 않고 계속해가지고 가뭄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도 어마무시한 비가 이렇게 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특히 이 툴라레라는 곳에 있는 팜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지대가 물에 잠기는 등 굉장히 지금 고심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계속해가지고 가뭄이었다가, 그런데 지금은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물이 차고,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 계속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The Fortune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은행들에서 엄청난 지금 손실을 입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은행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뱅크런 살짝 이 뱅크런을 살짝 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망해버리고, 시그니처 은행 바로 망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은행들이 좀 위태위태하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중소은행들이. 그러면서 이 포춘 잡지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unrealized loss,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는 피해 금액, 그 피해 금액이 이 은행권들에서만 1.7 trillion 달러, 빌리언이 아닙니다. 1.7 trillion 달러나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은행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들이나 본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격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요. 이것을 만약에 팔 경우에 이 unrealized 이제 loss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면은 그때 실제적인 로스가 이렇게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원래는 이런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괜찮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런 벤처 기업들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투자금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계속해서 뺐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계속 굴리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채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아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팔게 되면서 이 unrealized loss가 실제 loss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때 이 실리콘밸리가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실리콘밸리 이렇게 일로 와 하면서 지금 구조조정 이뤄가고 파산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unrealized 로스가 지금 1.7 trillion 달러다. 만약에 뱅크런이 만약에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또 심각한 사례를 초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팔 때 손실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그냥 보통같이 뱅크런 일어나지 않고 평상시대로만 은행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지금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데 옐런 재무장관 같이 이렇게 말 번복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뱅크런이 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 위기라고는 하네요. unrealized loss가 1.7 트릴리언 달러,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렇게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빼앗은 지역에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계속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 이 밀리터리 존이거든요. 밀리터리 존인데,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이 빼앗은 땅이랑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땅 해가지고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본다고 하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38선으로 해가지고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빼앗은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휴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을 더 뺏어서 가지고 거기를 더 디밀리터라이즈 존을 이렇게 더 만들겠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주 그냥 생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도이치뱅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 오늘로서만 주식이 11% 넘게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유럽에서도 은행 위기거든요. 이렇게 은행 위기이다 보니까 이 도이치은행에서 만약에 이 디폴트로 빠질 경우에 이것을 위해 가지고 들어두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폴트를 위한 그 보험의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위기이니까 실제로 이 디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도이치은행도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11% 넘게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 뉴스에서도 이 도이치은행 위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곤도형 이 사기꾼 있지 않습니까? 이 곤도형 사기꾼이 몬테네그로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 곤도형에 대해 가지고 8개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곤도형이 잡혔던 이런 사진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렇게도 지금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곤도형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잡히게 됐냐 라고 하니까 여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여권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여권을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이게 이 여권이 유조가 됐다라고 하면서 공항에서 잡혔다고 하네요. 이 곤도형이 두바이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다가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혔다고 해요. 이 여권 가짜인데? 라고 하면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이 법원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서 기소를 8개 혐의로 했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이 곤도형을 7개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이 곤도형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테라 사태 1년 전쯤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투자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시세를 조작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 테라 루나의 시세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백악관에서도 이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는 굉장히 사기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는 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좀 쪽팔린 이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아직까지도 지금 뭐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나도록 계속해가지고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좀 말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말에 따라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뭐 3번이나 번복을 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빨리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동안 이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투자 유치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반도체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기 자동차 투자 유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경제 성과에 대해 가지고 이 3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잘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이제 또 다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자신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 당시에 이 트럼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의사당을 난입을 하면서 이 낸시 펠로시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낸시 펠로시 사무실에 쳐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어느 한 시위대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이 시위대 한 명이 3년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그냥 형량을 잘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의사당을 이렇게 난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람들을 이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뉴욕 검찰에 기소가 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쯤에 뉴욕 검찰에서는 이 트럼프를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번 주쯤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선수를 먼저 쳤죠. 내가 뉴욕의 검찰한테 기소가 당할 것 같다, 내가 체포가 당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시위해라 라고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이런 폭력 사태를 일으킨다, 이렇게 또 3년형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또 이런 막말을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뉴욕 검찰들을 향해 가지고 너네들은 모두 해임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짓의 근거를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죽음과 파괴,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재앙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장황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렇게 또 믿기 때문에 진짜 저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뉴욕 검찰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4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4건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계속 이제 말이 나왔었던 2016년도에 트럼프가 어느 한 포르노 스타랑 섹스를 가지게 되면서 이것을 입막음하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3만 달러를 줬는데 그 13만 달러가 회사 돈이었다.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한 것이었다.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 대선 때 이 조지아주 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개표하는 것에 개입을 한 것을 지금 의혹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선동을 한 혐의 플러스 기밀 문서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빼돌린 그런 정황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납세를 좀 줄이는 거, 납세를 안 하는 것들, 이렇게 또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거짓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거짓에 근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말이 되지가 않죠. 말이 되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게 문제죠, 그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뉴스가 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비행기가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이렇게 뜬 다음에 이 기장이 의료 응급 사태로 쓰러졌다고 하네요. 쓰러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우스웨스트 이 비행기 안에 다른 회사의 기장이 이 사우스웨스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장은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이 파일럿이 여기 타고 있어가지고 이 파일럿이 깜짝 놀라서 이제 바로 비행기 칵핏에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안전하게 잘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사우스웨스트 기장 말고 이제 다른 기장이 없었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FAA는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약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원료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수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이나 아니면은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안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또 전쟁을 만약에 치르게 된다고 하면은 안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약의 원료를 갑자기 끊는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 약을 이제 또 구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원료 약을 25% 정도는 무조건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가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세이션이 지금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유타주에서는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법안이냐면은 유타주에 있는 이 미성년자들 있지 않습니까? 18세 미만의 이런 미성년자들은 SNS 서비스 앱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틱톡, 뭐 페이스북 이런 SNS 앱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허락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법안에 사인이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다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타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허락 없이는 SNS 서비스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이 디즈니 월드 있지 않습니까?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디즈니 월드에서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마찰이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다 라고 하면서 좀 올려달라 라고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15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15달러를 18달러로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임금도 올라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이 또 상승이 되거든요. 야, 이 무한 루프가 끊임없이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 5명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논 것 같아요. 이렇게 놀다가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이 커다란 그 통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하수구가 굉장히 미로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그냥 추억을 쌓으려고 아이들 5명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1시간 동안 뉴욕 하수도에서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닌자 거북이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하수구에 있는데요. 길을 못 찾겠습니다. 너무 깜깜해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찾는데 뭐 30분 넘게 걸렸다고 해요. 한참 찾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하수도가 미로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30분 만에 겨우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이 구조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모험심이 어마무시하네요. 닌자 거북이 5명이었나? 네, 5명이었나? 4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저도 비만이거든요. 저도 비만인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5명 중에 2명은 비만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5명 중에 2명은 비만이었다, 과체중이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주에서는 반 이상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은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금방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열량이 너무 높아. 그리고 또 미국은 다들 죄다 차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것은 많은데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비계가 쌓이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만인데
이게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하면은 운동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뭐 걷기 운동은 뭐 가끔씩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미국의 어느 한 기사에서 한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화된 이유는 거의 보통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양육비 같은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한국이 이렇게 저출산이 심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남자하고 여자의 갈등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젠더 갈등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뭐 아이들 같은 이런 출산 문제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여자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게 좀 굉장히 심하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참 요런 것들도 좀 남자나 여자나 잘 화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사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홍콩에서는 굉장히 큰 불이 났다고 하네요. 어느 한 8층짜리 공장이랑 그리고 이 창고가 있는 곳에서 불이 또 크게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 해가지고 3,60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뭐 있다라는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불이 정말 무섭죠. 불 조심 항상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또 높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0층에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또 서가지고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타는데 이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8명이라고 합니다. 8명. 8명까지만 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11명이 탔다고요. 3명이 더 탄 거죠. 그런데 10층에서 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서 로비 있지 않습니까? 1층까지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끊어져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만약에 10층에서 끊어져서 그랬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텐데 정말 다행히도 1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끊어져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이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 10살쯤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이죠.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한국에 살았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많기는 많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거든요. 이 고층 아파트들도 지금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인데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뭐 빌라 같은 데서 살고 뭐 그랬는데 이 요즘 들어가지고 한국을 간다고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굉장히 높잖아요. 엘리베이터 저는 항상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한 10년 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집에서 살 때는 1층, 2층, 1, 2층이거든요. 많아봤자 1, 2층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또 놀러 간다고 하면은 막 10층, 20층, 30층도 이렇게 또 사는 것을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땅이랑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심도 살짝 있네요, 또.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연준 의장 파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금리를 0.25% 올리겠다.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일론 머스크는 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금리 올리지 마라. 전부터 계속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금리 지금 올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금리를 0.5% 내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0.25% 요번에도 또 올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연준 의장 파웰을 이 챗 GPT로 바꿔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트위터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정말 막말하는 데는 최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왜
금리를 올리느냐, 지금 뭐 은행 위기도 장난이 아닌데 네, 지금 미쳤냐라고 하는 거죠. 네, 금리 올리지 말고 오히려 네, 0.5% 내려야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챗 GPT로 바꿔야 한다. 챗 GPT가 더 잘할 거다라고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의 CEO가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또 청문회를 갖게 되면서 이 미국 의원들이 틱톡 이 CEO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틱톡 CEO는 그것을 대응을 하려고 엄청나게 또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의원 측이나 그리고 이 틱톡 측이나 이 틱톡 CEO나 둘 다 제대로 된 입증을 할 만한 것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 측에서는 틱톡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정부 측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미국이 안보 위험에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틱톡 CEO도 나와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우리 틱톡에 대한 이런 개인 정보들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입장 차이만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고 끝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틱톡을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수정 헌법을 본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을 금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이렇게 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틱톡을 금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틱톡에서는 이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을 좀 이용을 하려고 틱톡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로비를 지금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틱톡은 뭐 미국에서 퇴출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퇴출은 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틱톡이 이제 미국 회사로 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어쨌든 간에 틱톡에 대한 자부분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틱토커들 있지 않습니까? 틱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활 기반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들의 돈줄이 이 틱톡에 있는데 만약에 이 틱톡을 금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틱토커들이 이 의회에 나와가지고 시위도 했다고 해요. 우리 틱톡을 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시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 구글 AI 챗봇을 출시를 했거든요. 발드라고 해가지고 이 구글 AI 발드를 이렇게 또 출시를 했는데, 그런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오픈 AI에서 만든 이 챗 GPT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빙, 이 서치 엔진 빙이랑 그리고 이 챗 GPT를 이렇게 또 접목을 시켰는데, 이 챗 GPT보다 이 구글의 발드를 본다고 하면은 현저히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구글에 대한 비난이 또 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크 기업 하면 이제 구글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 이렇게 구글의 몸집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혁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 잭 도시라고 이 트위터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 창업자가 또 만든 기업 중에 하나가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이 결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 스퀘어라고 있는데, 이 스퀘어가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블로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 힌덴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힌덴버그에서 이 공매도를 이게 더 블록을 하게 되면서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스퀘어, 이 블록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수 한 절반 정도는 중복이 됐거나 가짜, 없는 계정들이다 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면서 어제 블록의 주가는 15%가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매도 세력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공매도 세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회사들에서 또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어제는 또 블럭이라는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기업이 국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식이 또 15% 내려가고 그리고 오늘도 또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어제 한 18%까지 내려가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지금 한 3% 정도 이렇게 또 빠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월마트에서 이 전자상 거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거래 이 사업부들에 대한 이 직원들을 한 수백 명을 지금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월마트 이 온라인 사업 부분을 지금 한 수백 명 가량을 이렇게 또 감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원을 한 이유는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지금 좀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이 좀 경제 침체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온라인 사업 부분은 계속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000여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0여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608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의 수는 115만 3천 명으로 이렇게 또 집계가 되고 있네요. 이 미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달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냥 푼턱병으로 하나의 감기가 될 것 같아요. 감기의 일종으로 그렇게 또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고 그리고 은행 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 전쟁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지고 빨리 좀 정상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